흙이나 암석 같은 집안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일종의 엑스레이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 임의의 평만에 도대체 어떤 응력이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해내는 아주 강력한 도구 말입니다. 네, 지방공학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바로 모어원이죠. 맞습니다. 모어원입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 시간을 통해 소스 자료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잡한 삼각함수 공식을 전부 우회해버리는 일종의 번역기나 노제타 스톤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극점이라는 건데요. 당신이 이 극점의 원리만 이해한다면 특정 각도의 평면에 작용하는 응력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지반이라는 매질이 말이죠. 방향에 따라 힘을 다르게 받는 특성이 있거든요. 이걸 비등방성 응력 상태라고 부릅니다. 비등방성이요? 강철이나 유리 같은 재료랑은 좀 다른 성질인가 보네요? 그렇죠. 강철이나 유리는 어느 방향으로 힘을 가해도 저항하는 성질이 꽤 균일한 편이거든요. 근데 흙은 수많은 모래알이랑 점토 입자들이 제각각 엉켜서 맞물려 있고 또 그 사이에 물과 공기가 차 있는 엄청 복잡한 구조니까요. 알갱이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누르는 방향마다 버티는 힘이 다 다르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직으로 누르는 가장 큰 힘, 그러니까 주응량면만 알아서는 붕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폭우가 내린 뒤에 옹벽 배면이 흙을 밀어내는 힘을 계산할 때나 산사태가 발생해서 흙더미가 미끄러져 내리는 그 아주 특정한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정확히 구하는 게 지반공학에서는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사 시험 같은 최고 난이도 평가에서도 이 부분을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거군요. 네, 맞아요. 모어원을 이용해서 최대 전단 응력 방향을 찾거나 극점을 활용해서 이미 평면의 응력을 결정하는 작도 능력을 계속 평가하는 이유가 바로 지반의 이런 비등방성 때문입니다. 잠깐,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요. 당신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유한요소 해석 같은 엄청난 컴퓨터 소프트웨어들이 클릭 몇 번이면 땅속 응력 분포를 막 3D 컬러 그래픽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네, 아주 화려하게 잘 나오죠. 그런데 왜 아직도 엔지니어들이 도화지에 직접 원을 그리고 극점을 찾는 이런 아날로그 방식의 기하학에 매달려야 하는 건가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건 안에서 어떤 계산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습니다. 결과값만 띡 뱉어내는 블랙박스요. 네. 집안의 응력 상태가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얽혀 있고 어느 각도에서 평형이 깨지는지 그 물리적인 감각을 모어원과 극점을 통해 몸으로 체득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소프트웨어가 뱉어낸 결과값이 옹벽 설계에 쓸 수 있는 합리적인 수치인지 아니면 입력 오류로 인한 쓰레기 데이터인지 검증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든요. 컴퓨터가 계산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그 파괴의 메커니즘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인간 엔지니어의 몫이라는 거군요. 결국 원리를 몸에 각인시키기 위한 가장 투명한 도구라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과정이 필수적인 거죠. 그렇다면 집안에 숨겨진 힘을 시각화해주는 이 엑스레이를 머릿속 도화지에 어떻게 그려나가는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신도 머릿속으로 빈 도화지를 한 장 펼쳐보시죠. 먼저 우리가 관찰할 기준이 되는 축을 설정해야겠죠? 네, 작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로축은 흙 입자를 서로 짓누르거나 팽창시키는 수직 응력, 즉 시그마로 둡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흙 입자들을 엇갈리게 찢어버리려는 힘, 전단 응력인 타우로 설정합니다. 가로축은 시그마, 세로축은 타우. 네, 축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은요? 기준축이 마련되었다면 이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손톱만한 작은 정사각형 흙 요소 하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흙 요소가 위아래 그리고 양옆에서 어떤 힘을 받고 있는지를 방금 만든 그래프 평면에 점으로 찍어보는 겁니다. 정사각형의 각 면이 받는 힘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군요. 네, 첫 번째 점 A는 요소의 오른쪽 면에 작용하는 상태로 좌표는 시그마 y, 타우 xy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수직인 요소의 윗면에 작용하는 두 번째 점 B의 좌표는 시그마 x, 마이너스 타우 xy로 표시합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당신도 분명히 의문을 가질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점 A의 전단 응력은 그냥 양수인 타우 xy인데
왜 90도 꺾인 윗면의 점 B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서 마이너스 타워 XY가 뚝 떨어지는 건가요? 땅 속에 가만히 묻혀있는 흙인데 면에 따라 왜 힘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는지 물리적인 설명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게 땅 속에 가만히 묻혀 있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입니다. 가만히 묻혀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다고요? 네, 집안 내의 정사각형 요소가 팽이처럼 막 핑글핑글 회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려면 모멘트 평형을 이뤄야 하거든요. 만약 요소 오른쪽 면에 흙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전다 능력이 작용하고 있다면 윗면에는 반드시 그 힘을 상쇄시킬 수 있도록 반시계 방향으로 엇갈리는 전다 능력이 작용해야만 요소가 제자리에 고정될 수 있습니다. 아, 오른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니까 위에서는 반시계로 꽉 잡아줘야 안 돌아가고 멈춰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제 흙이 땅속에서 돌지 않고 버티려는 그 물리적 저항 상태를 2차원 그래프에 모순 없이 담아내려다 보니 힘의 평형을 위해 한쪽 전다 능력은 양수, 다른 한쪽은 음수로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와, 흙 입자가 비틀림에 저항하며 꽉 맞물려 있는 상태 자체가 마이너스 부호로 번역되는 거군요. 자, 그럼 평변 위에 서로 부호가 엇갈린 점 A와 점 B 두 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이 두 점을 자를 대고 일직선으로 쭉 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로축인 수직응력축을 가로지르게 되네요. 네, 그 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교차점이 바로 우리가 그릴 원의 중심 C가 되는 겁니다. 좌표를 계산해보면 두 수직응력의 평균값인 2분의 시그마 X 더하기 시그마 Y 위치에 중심이 놓이게 되죠. 아, 양쪽 수직응력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 평균값이 중심이 되는 거군요. 그럼 그 중심 C에서 점 A나 점 B까지 뻗어나간 거리가 자연스럽게 이 원의 반지름 R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심 C를 축으로 삼고 반지름 R만큼 벌려서 컴퍼스로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 그것이 바로 집안 내부의 힘을 보여주는 모어원입니다. 드디어 원이 완성됐네요. 여기서 당신이 기억해야 할 가장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흙 요소 내부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그 어떤 각도로 자른 평면이든 간에 그 평면에 작용하는 응력 상태가 전부 이 단 하나의 원둘레 위에 빠짐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와, 단 하나의 원을 그렸을 뿐인데 땅속 수만 가지 각도의 힘이 그 원의 궤적 위에 다 묶여 있다니 진짜 수학이 현실의 무질서를 통제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주 강력한 도구죠. 그런데 이 원 자체만으로는 현실의 특정 각도랑 그래프상의 점을 1대1로 매칭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동그라미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제가 앞서 로제타 스톤이라고 불렀던 원 위의 특수한 점, 극점인 거군요. 네, 극점 혹은 원점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정의를 명확히 짚어보죠. 극점은 모어원 위를 맴도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오직 단 하나 존재하는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오직 단 하나요? 이 극점을 통과하는 임의의 직선을 쭉 그었을 때 그 직선이 모어원과 다시 만나는 반대편 교차점이 생기잖아요. 그 교차점의 응력 상태는 실제 땅 속에서 그 직선과 평행하게 기울어진 평면에 작용하는 응력 상태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와, 그러니까 기하학적 그래프의 각도랑 실제 땅속 흙의 각도를 왜곡 없이 그대로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네요. 마법의 포탈 같은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통로를 찾기만 하면 끝이라는 건데 대체 그 유일한 극점을 어떻게 찾아야 합니까? 수학적으로 막 복잡하게 위치를 역산해서 풀어야 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극점을 찾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아주 직관적이거든요. 우선 모어원 위에서 우리가 이미 응력 상태를 알고 있는 한 점을 선택합니다. 앞서 찍어두었던 점 A가 좋겠군요. 네, 오른쪽 면의 상태였던 점 A요? 그다음 실제 땅 속에서 점 A의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평면의 기울기를 봅니다. 수직한 면이겠죠? 그리고 그래프상의 점 A에서 시작해서 그 물리적 평면과 정확히 평행하게 선을 긋습니다. 현실의 평면 각도 그대로 그래프에 선을 쭉 긋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평행선이 원 내부를 가로질러서 반대편 원주 어딘가에 탁 부딪히게 되는데 그 교차점이 바로 극점 P입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물리적이네요. 내가 알고 있는 현실의 평면 각도 그대로 그래프 위에 선을 그으면 그냥 극점이 나온나? 그럼 일단 극점 P를 찾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옹벽이든 산사태 사면이든 내가 응력을 알고 싶은 경사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도 그대로 극점에서 선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아, 30도면 극점에서 30도로 선을 쭉 긋는 식으로요? 네, 그럼 그 선이 원과 만나는 곳의 좌표값이 바로 그 경사면이 버텨내야 할 실제 힘이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 공식에 숫자를 우겨 넣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대박이네요. 삼각함수가 아예 필요 없군요. 극점이 가진 실무적인 파괴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이 직관성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볼까요? 좋습니다. 당신이 현장에서 집안 데이터를 하나 건네봤습니다. 어느 흙 요소의 수직응력 시그마 X가 100kN/제곱미터, 시그마 Y가 40kN/제곱미터이고 전단응력 타우 XY가 40kN/제곱미터입니다. 자, 여기서 흙이 버텨야 하는 가장 큰 수직 힘, 즉 최대 주응력 시그마 1을 산정해 보시죠. 오, 숫자가 주어졌네요. 논리대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기준점, 즉 원의 중심 C를 찾는 것이죠. 중심은 두 수직응력의 평균이니까 100 더하기 40을 한 다음에 2로 나누면 70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가로축에 70이라는 위치에 이 흙 요소가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뼈대 같은 압력이 존재한다는 거네요. 기반이 되는 중심 압력이 70이라는 것을 찾았으니 이제 흙 입자를 찌르려고 하는 응력의 편차, 즉 반지름 R을 구할 차례입니다. 아까 구했던 값들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한 공식에 넣으면 되는데요. 네, 루트를 씌우고 직각삼각형 밑변이랑 높이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네, 수식으로 하면 루트 열고 2분의 100 빼기 40 전체의 제곱 더하기 40의 제곱이 됩니다. 아, 밑변 길이는 100에서 40을 뺀 차이인 60을 반으로 나누니까 30이 되네요. 그럼 루트 안이 30의 제곱 더하기 높이에 해당하는 40의 제곱입니다. 자, 이거 30과 40이라는 숫자를 보면 굳이 900 더하기 1600을 막 계산기로 두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3대 4대 5 직각삼각형 비율에 따라 반지름 R이 50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중심은 70, 반지름은 50. 그럼 계산은 끝난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숫자를 계산하는 것보다 그 물리적 의미를 짚어내는 게 훨씬 중요하죠. 기반 압력이 70인 상태에서 이 흙은 사방으로 50만큼의 힘의 진폭을 겪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집안이 받는 가장 거대한 수직응력, 최대 주응력 시그마 1은 중심 70에서 반지름 50만큼 가장 우측으로 뻗어나간 지점이 됩니다. 아, 70에 50을 더해서 120kN/제곱미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반대로 가장 작은 최소 주응력 시그마 3는 중심에서 좌측으로 50을 뺀 20kN/제곱미터가 되고요. 와, 삼각함수가 막 난무하는 응력 변환 공식을 안 쓰고도 덧셈 뺄셈만으로 가장 극단적인 응력 상태를 찾아냈네요. 자, 여기까지 숫자를 다뤄봤으니 이제 당신의 머릿속에 모어원을 이루는 요소들을 명확하게 분류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보죠. 모어원의 테두리를 이루는 무수히 많은 일반적인 응력점들과 앞서 극찬했던 단 하나의 점인 극점,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를 4가지 차원에서 대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조 기준은 그들이 갖는 의미입니다. 일반 응력점은 특정 평면이 감당하고 있는 수직 응력과 전단 응력의 데이터값, 즉 시그마, 타우값 자체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극점은 단순한 값이 아니라 물리적인 응력의 방향과 집안 평면의 기울기를 이어주는 기하학적 매개체로서 작동하죠. 데이터 자체냐 매개체냐의 차이군요. 네, 두 번째는 특징의 차이입니다. 원주상에는 응력 상태를 나타내는 점이 무한히 존재하지만 그 무한한 점들을 현실의 각도와 매핑시킬 수 있는 극점은 하나의 원위에 오직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수많은 점 대 단 하나의 점. 그럼 세 번째 기준은 실무적인 활용 목적이겠군요. 일반 점들은 방금 우리가 120과 20을 찾아냈던 것처럼 집안 내의 최대 최소 주응력이나 최대 전단 응력의 크기 그 자체를 알아낼 때 쓰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극점은 크기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향, 즉 옹벽의 배면이나 산사태 사면처럼 특정한 임의의 경사면에서 발생하는 응력 상태를 추적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쓰인다는 점이 다릅니다. 아, 방향을 찾는 출발점이군요. 그리고 네 번째 회전 관계. 저는 공학도들이 이 극점 작동법에 열광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네 번째 차이에 있다고 봅니다. 네, 전통적인 공식을 사용할 때 생기는 치명적인 약점을 극점이 완벽하게 덮어주거든요. 어떻게 덮어주나요? 실제 집안 요소가 어떤 각도 세타만큼 회전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상태를 일반 응력점의 관계로 공식이나 원에 대입하려면 수식의 구조상 실제 각도의 2배인 2세타만큼 회전시켜서 계산해야 합니다. 현실과 그래프 사이에 각도 왜곡이 생기는 거죠. 아, 맞아요.
공식에 코사인 2세타, 사인 2세타가 들어가니까 현실의 산사면 각도가 30도일 때 공식이랑 그래프에는 무조건 60도를 집어넣어야 하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2배수 변환 과정에서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진짜 헷갈려 하거든요. 기호를 잘못 넣거나 각도를 반대로 돌리는 치명적인 계산 실수를 엄청 많이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극점을 활용하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극점에서는 현실의 요소가 기울어진 각도 세타 방향 그대로 단 1도의 왜곡도 없이 선을 그으면 되거든요. 와, 진짜 현실 각도 세타를 그래프 위에 1대1로 가져올 수 있으니 오류가 개입할 뜸이 아예 사라지는 거군요. 이래서 극점이 치트키라는 거네요. 실무에서 극점 작도법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이유가 바로 그 직관적 일치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로제타 스톤이라도 해석자가 문법을 틀리면 오역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이 작도법을 설계 및 해석에 적용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부호 규정의 철저한 일관성입니다. 전달 능력이 흙을 시계 방향으로 찢으려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찢으려는지에 따라 모원의 위아래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거든요. 초기에 본인이 설정한 부호 규정을 설계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원이 위아래로 뒤집힌다는 건 땅이 밀려나는 방향을 정반대로 착각한다는 뜻이니까 진짜 섬뜩한 오류네요. 엉뚱한 곳에 보강재를 박아놓는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네,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주응력면의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극점에서 앞서 찾은 최대 주응력점, 즉 아까 120이었던 지점을 향해 선을 쭉 그으면 그 선의 기하학적 각도가 실제 땅속 깊은 곳에서 흙을 가장 강하게 짓누르는 최대 주응력이 작용하는 평면의 물리적 방향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해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극점과 최대 주응력점을 이은 선이 바로 가장 위험한 힘을 받는 방향이라는 거군요. 명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유의사항을 다룰 차례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모어원을 그리고 극점을 찾으며 이 모든 기하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최종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최종 목적이요. 뭔가 되게 거창하게 들리는데요. 바로 파괴 규정과의 결합입니다. 당신이 집안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빌딩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이 무거워질수록 집안이 받는 응력이 커지고 그래프 위에 그려진 모어원은 점점 더 풍선처럼 팽창하게 됩니다. 아, 누르는 힘이 커지니까 원의 반지름, 즉 전단 능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군요. 흙 입자들을 서로 비틀어 찢어버리려는 힘이 건물 무게 때문에 한계치까지 차오르고 있다는 물리적인 현상이 원의 크기로 나타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잘 짚으셨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의 허공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천장이 하나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천장이요? 네, 바로 타우는 C 플러스 시그마 탄젠트 파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되는 모어 쿨롱 파괴 포락선입니다. 흙이 본질적으로 버틸 수 있는 최대 한계 저항력을 선으로 쫙 그어놓은 것이죠. 한계선을 그어놓은 거군요. 팽창하던 모어원이 이 파괴 포락선에 닿아서 기하학적으로 접하게 되는 순간 집안은 물리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와, 닿는 순간이 바로 무너지는 순간이네요. 네, 모어원이 모어 쿨롱 파괴 포락선에 접할 때 집안이 파괴되며 이것이 바로 안정해석의 기초가 됩니다.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이 토목공학의 본질입니다.